오늘 이제 뭐 밖에서 첫 강의를 하지 못해서 아쉬운 것도 있지만 첫 강의라 약간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여기 실내에서 좀 집중적으로 이 노자와 노자라는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노자를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고전이라는 것이 이 고자가 옛고자란 말이 열십 밑에 입구라 되는데 이게 한 입으로 한 10세대 전에 정도 된다. 그렇게 해야 고라고 오래됐다고 할 때 약간 입으로 구전되는 것이 한 10세대 정도 됐다라는 뜻이고 전자라는 것은 옛날에 그 대나무의 축간에다가 글을 썼죠. 세로로 해서 묶어가지고 두루마리로 했는데 그것을 서가 위에 두루마리를 올려놓은 모습을 상영한 것이 전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전은 각 시대적인 요구와 그 고전을 보는 사람의 인식 관심에 따라서 다양하게 재해석되죠. 이해치카가 역사라는 것이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역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되돌아보는데 우리가 노자 텍스트를 주목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들의 생태적 위기, 특히 말하자면 코로나 브루 시대에 정말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만나서 마스크 쓰고 있고 뭐 이런 상황. 저도 저 딸과 손주를 보고 싶어도 여행이 안 돼서 보지를 못하는 한 1년 이상 외손녀도 만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뭐 많이 죽어가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전을 바라본다, 고전을 선택한다, 무엇을 읽을 것인가. 아마 사실은 그래서 나도 좀 그 도덕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생태공원에서 같이 이렇게 일하게 되고 뭐 이게 세습학교에서 이 숲을 거닐면서 뭐 명상할 수 있는 화두 이런 거만 도덕경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제목도 노자 생태고시라 짓고 세습에서 노자 읽기인데 이게 노자 읽기라고 이렇게 좀 하는 게 사실 그대로입니다. 나는 전공을 철학을 하거나 사상사를 해서 노자에 대해서 경전의 정확한 뜻과 의미와 유래를 철학사의 레벨에서 사상사의 레벨에서 연구를 한 학자는 아닙니다. 저는 문학하는 사람으로 원래 그 장자의 우원, 알레고리, 우화 그걸 이제 우화라는 게 뭐 거북과 토끼의 얘기처럼 그 문학의 중요한 갈래거든요.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망량록이라는 21편의 우화집을 번역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뿌리가 어디 갔냐면 장자에 가더라고요. 장자는 우원으로 말하고 노자는 반언으로 노자는 막 철학시 그 다음에 역설 뒤집어서 말하기를 뭐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장자는 우언으로 말하고 노자는 반언으로 뒤집어서 전복적인 글쓰기, 전복적인 말하기. 그래서 우리들의 구태연하고 루틴하고 상투적인 관념이나 이걸 깨뜨리고 우리가 일체 알고 있는 인위적인 가치 이런 것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는 그런 텍스트인 것 같아서 저도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어제까지 도덕경을 한 120번 정도 읽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노자 도덕경을 전공하는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문학자로서 전체적인 문맥을 내가 이 장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옛날에도 뭐 강의도 한 10번 정도 하고 했지만 이번에 이 강의 생태학적인 레벨에서 노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뭐 화두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 뭐 물리는 조금 뭐 익혔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내 생각은 내가 보니까 뭐 이런 것 같다 뭐 이러는데 여러분들의 생각 좀 듣고 싶고 그래서
강의 방식은 내가 한번 운을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옛날 내가 서당에서 지국 서당 출신이라 뭐 맹자견 양해왕 왕활수 불원 천리 일해 역장유 일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노노 맹자를 외웠습니다. 그냥 맹자견 양해왕 왕활수 불원 천리 일해 이렇게 하면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운을 넣어서 이제 우리 불교 경전을 외우듯이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 노자의 도덕의 물리를 하기 위해서 한 100여 번 정도 읽으면서 약간 뭐 물리를 익혔어요. 그래서 한번 그 흐름을 여러분 느껴보라고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해석은 내가 좀 종합해서 해놔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원문을 가서 하나하나 내가 보면서 뜻풀이를 하는데 제가 좀 식견이 정말 좁고 깊이가 아직 없어서 뭐 나는 이렇게 봤는데 여러 가지 몇 개 다 보지도 못하고요. 중요한 텍스트 몇 개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뭐 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걸 좀 여쭙고 싶고 듣고 싶고 그래서 사실은 노자가 그래서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느끼는 거지. 스스로 느끼고 자각하는 거지.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는가요? 사람이 다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약간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일교음을 분발하도록 일교지도록 도와주는 역할, 말하자면 산파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아이를 낳는 거는 그 여성 스스로가 낳고 산모가 낳는 것이지 그 의사가 낳는 거 아니죠. 간호사가 낳는 거 아니죠. 산파인이 낳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스스로가 자기의 생각을 낳고 사상을 구축하고 하는 것이지 스승이나 선배나 기존의 책들은 약간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 불교 말을 들으면 무상한 거죠. 상대적인 것이고 다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그거 참 굉장히 오류죠. 그래서 노자가 반언회를 쓰는 건 그렇게 하지 마라. 너 뭐 다 아는 것처럼 설치거나 그러지 말라. 그게 이제 첫 구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거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첫 시간이니까 상식적으로 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경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전이란 말은 원래 성경 현전의 준말입니다. 경이라고 할 때는 성인이 남겨놓은 말씀을 기록하는 게 경이고요. 성경, 불경, 기독교 성경, 이렇게 도덕경. 그리고 근데 성경이나 불경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심오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오한 경의 의미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현인, 똑똑한 학자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 풀이해 놓은 것이 전입니다. 전은 전한다 라는 뜻이죠. 전술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 현전, 성이 남겨놓은 경전을 현인이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게 풀이해 놓은 거예요. 예컨대 공자의 논어가 있죠. 논어란 말은 공자가 돌아간 뒤에 공자의 제자들, 문인들, 그 3세대 문인들이 모여서 공자의 말을 기록을 한 거죠. 이제 이렇게 나무잎에도 기록한다든지 옥기스도 기록한다. 그걸 이제 다 모아가지고 공자와 그 시대의 사람들, 제자들하고 대화한 걸 기록했는데 그래서 논어라는 말이 어디 여명철 저 대표 어디 가서 논에 사는 고기라고 여명철 선생은 알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절대로 숲에 색강에 사는 고기가 아니에요. 논찬 공자지요. 공자의 말씀을 논에서 편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서 논어예요. 논찬 공자지어의 논과 어예요. 여명철 대표 어디 가서 좀 가르쳐 주려고 했대. 그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농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근데 공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 대표적인 인물이 주자 집전을 썼잖아요. 주자 집전. 주자는 1200년부터 1270년까지 우리나라 동양의 중세 사회를 유지하는 큰
큰 이념, 성리학, 주작이라고 일컬어진 그거 자체가 하나의 학문인 그걸 체계를 일으킨 분이죠. 그분이 사서에 대한 이렇게 주석을 딱 달아놨어.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우리 2조 500년 동안을 맨날 이제 철저하게 주자에 이제 태괴 선생 같은 경우는 자기의 말 한마디 읽었을 때 전부 주자에 입각해서 맞느냐 틀리냐를 반성한다고 할 정도의 영향을 줬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주자 대신에 양명학이라든지 그런 학문도 중국에 있었는데 그걸 보면은 안 되는 거죠. 요새 말하자면 그 옛날에 우리 남쪽에서 마르크스 사상에 하면 좌빨갱이 하듯이 그 성리학 시대에서 양명학 보면 사문 난적이라고 있잖아요. 난적. 목이 댕금 침. 아주 그 사상적인 통제가 심했죠. 우리나라가 좀 아직도 그런 습관이 좀 남아있어. 아주 오소독수한 정통적인 것만을 고집하고 딴 거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나쁜 습관이 좀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또 꼭 그렇게만 볼 수 없고 풍류도 같은 데서 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하는 또 전통이 또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너무 한쪽으로만 경직되게 해석하는 그것들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노자는 내가 처음에 읽을 때는 노자를 한번 요새 이번에 읽어보니까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5천자입니다. 그런데 점점 짧아져서 요새는 노자 도덕경 5천자를 읽는데 한 30분이면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시험을 보지는 않겠지만은 한 5천자이고 논어는 3배예요. 15,000자예요. 논어는 아까도 말했지만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그런 문장이 어록체로 되어 있습니다. 공자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공자가 말씀을 기록해 놓고 공자 코멘트를 기록해 놨는데 이제 우리 그 조영 기자님 잘 알지만은 성인이 되려면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인이 될 첫 번째 조건은요 글 쓰면 안 됩니다. 글 쓰면 이제 틀렸어요. 그럴듯한 말만 던져야 돼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주 아리까리하게 알쏭달쏭한 말만 해놓으면 저기 할 일 없는 학자들이 저게 무슨 뜻인가 연구해가 막 책도 쓰고 논문도 내고 발표도 하고 막 이렇게 이게 맞다고 자기네들이 논쟁하면서 다 자기네들이 또 인물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성인 되게 틀렸구나. 어록체, 논어나 도덕경 뭐 이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맹자는 35,000자예요. 말이 많아지잖아요. 논어보다 한 뭐 2, 3배 많아지는데 그 당시 보면 여러 가지 학술 논쟁이 벌어져요. 그 육아 사상, 노자 장자 사상, 묵가의 겸해 사상, 뭐 한비자 같은 이런 사상이라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으니까 누가 말이 맞다, 성선수냐, 성악설이냐, 순자 뭐 이게 벌어지니까 이게 자꾸 이 얘기를 변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자꾸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맹자에 보면 고자하고 논쟁이 벌어지고 막 이렇게 했잖아. 예? 해자하고 논쟁이 벌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논변체. 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더 말이 많아지는 게 장자예요. 65,000자예요. 이번에 이제 노자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 꿈은 원래는 뭐 하반기에 이번에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몇 분 못 모이셔가지고 노자를 하고 내년쯤은 그 소유유 재물론 내가 좀 이거 공부 좀 했습니다. 그것도 한 100번 정도 읽어봤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 때문에 또 내가 정년하고 난 뒤에 할 일 없었어. 옛날 재직 중에서는 교수들 뭐 할 일이 많아요. 피곤하고 막 또 학교에 있으면서 이리저리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깊게 공부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정년하고 나니까 마음껏 공부를 하려고. 2000년에 북경대학에 가서 우리 거기 도가 철학하는 대학원생들하고 장자를 스터디를 1년 동안 했는데 매주 금요일날 아침 9시부터 12시간 3시간 동안 스터디를 쭉 했는데요.
그때 이후에 와서 이제 물론 우원 쪽은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우원산책이라고 이런 한울에서 낸 네티즌과 함께하는 우원산책이라는 책을 번역해서 중국의 우원을 번역해서 내 제자들 국어교사들하고 같이 여기 리플도 달고 여기 밑에 내가 내 홈페이지에 연재를 일주일마다 네다섯 개 하면 내 제자들이 여기서 거기에 대한 커멘트를 해서 이걸 묶어서 한울에서 네티즌과 함께 가는 우원, 정말 네티즌과 함께 가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장자의 우원이었습니다. 우원 쪽에 관심을 가지다가 이번에는 소유유 재물론, 뭐 원래 핵심적인 그 사상적인 차원에서 한번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내년쯤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를 하면서 같이 읽으면 좀 내가 머리가 좀 내가 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봐야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같습니다. 뭐 이런 전 이해를 말씀드리고 여기 노자와 노자의 기초적 이해 3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이번에 노자 생태교실의 교재로 만들어 놓은 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좀 뭐 소개할 겸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3페이지에 노자라는 것은 노자는 인물이고 뒤에 꺽쇠해 넣어서 있는 건 텍스트라는 뜻입니다. 도덕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노자라고도 하기도 하죠. 노자는 춘추 시대 말 전국시대 초나라 고현 출신으로 역시 뭐 노장과 공맹할 정도로 공자와 쌍벽을 이루는 중국의 대사상가입니다. 근데 이제 노자에 대한 언급은 이 지금 사마천의 사기 열전인데 이 사기 열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설이 많아요. 노자에 대한 뭐 전설이 많은데 이 사기의 63권에 보면 노자 열전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원문을 한번 내볼게요. 노자자 초고현 여향국 인리 있냐. 노자는 초나라 고현 여향국의 인리 사람이다. 성이시, 성은 이시이고 미스터 이고 명이, 이름은 귀이이다. 자는 담이다. 주 수장실지사, 주나라 수장실이라는 것은 장서를 관리하고 있던 이 도서관이죠. 요새 말하면 장서를 보관하고 있던 수장실의 사관, 라이브러리엄, 도서관, 사서, 고급 사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자가 공자가 주나라에 가서 장몰레오 노자에게 예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노자가 공자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유명했던 스승으로 알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공자 같은 그런 인물도 가서 예에 대해서 물었다라는 기록이 사마천에 나옵니다. 노자 말, 그때 이제 만나서 그 노자가 공자에게 하는 말이 자소원자, 그대가 말한 그 사람과 뼈는 이미 낡았고 독기은제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남아있다. 자 군자 듣기 시집가, 군자가 그 시절 때를 잘 만나면 벼슬을 할 것이고 부득기시 그 때를 만나지 못하면 복루이행, 아주 봉두난발해서 이렇게 초라한 신세로 다니게 되는데 오문지, 내가 듣기에 노자가 듣기에 양고심장 약허, 좋은 장사치는 이 깊이 자기 중요한 것들을 감추기를 빈듯이 이렇게 하고 군자 성덕, 군자가 덕을 이루면 용모야구, 그 모습이 야구 바보 같은데, 내가 지금 이제 노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성덕을 이루는 좀 바보 같은데 자네는 보니까 상당히 좀 공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좀 잘난 척한다 이런 뜻이 포함됐어요. 그 자지 교기여다요. 그대의 교만한 기운과
뭘 많이 하려고 하는 욕심과 태색 음지, 아주 화려한 모습과 지나친 뜻을 버리면 시계무의가 잘 좋겠는데, 이런 것들은 뭐 교기라든지 다육이라든지 태색이라든지 음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의거 자지신 그대에게 별로 뭐 도움이 되는 게 없다. 자기를 해치고 있다. 이게 뭐 잘난 척하고 뭐 공자가 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나중에 그 인리 정치 예치주의 뭐 얘기를 하고 뭐 그러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치고 다니는 게 별로 자네 몸에 도움이 안 된다. 성덕은 바보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자네는 좀 너무 교만하고 뭐 아는 척하고 뭐 이렇게 좀 가르치려고 하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소이 고자 약시예. 내가 자네에게 해줄 말은 뭐 이 말뿐이네. 너무 자네 너무 교만하고 잘난 척하지 말고 성덕이하고 약간 바보같이 이렇게 지내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자가 이제 가서 한수 이제 지도를 받은 거죠. 뒤통수를 맞은 거.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맞았는데, 아유, 내가 지금 노자를 만나 보니까 노자는 마치 용과 같이 신비스럽다, 신비스러운 사람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노자유룡이란 말이 나와요. 노자는 용과 같다. 유룡이란 말을, 노자를 일컬어서 유룡, 용과 같다, 같을 유자 용용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노자를 유룡, 뭐 이런 그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뭐 한나라 때 사마천이 쓴 것이니까 벌써 한 몇백 년대 지난 뒤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마천의 사기를 그래도 중국의 고대 기록, 고대 인물들이란 기록으로 가장 믿을 만한 텍스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참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노자가 책이 처음 쓰여진 것은요, 이 장서시대 그 사관으로 있다가 주나라가 도가 쇠퇴해지니까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려고 할 때 관문직이 여기 나왔지만은 그 윤희라는 그 관문직이가 선생님 지금 떠나시는데, 아니 그동안에 뭐 선생님이 대단하다고 내가 들었는데 평생 거기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그 깨달은 게 있으면 좀 우리들한테 좀 남겨두고 가십시오. 그래서 좀 붙잡아가지고 이제 가르침을 남겨둘 걸 했는데, 그래서 5천자를 막 즉각 써가지고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그게 도와 덕에 대해서 설파한 얘기가 많아서, 한나라 때 와서 아까 얘기했지만 성인들의 말씀을 기록한 걸 경이라고 하는 높이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때 와서 한나라 때 와서 이 도와 덕에 대해서 한 말씀이 있는데 상당한 수준의 성인의 말씀 같다고 해서 그때 와서 경이라고, 도덕경. 처음엔 뭐 도덕경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 연구자들이 도덕경이라고 하지 않고 노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00자는 노자라고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게 도덕경이라고 하는 건 한대에 와서 뒤에 와서 높이기 위해서 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도덕경이라는. 그런데 이제 이게 오천자의 도덕경이 쓰여지고 난 뒤에 뭐 한비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하고 하다가 그 위진 남북조 시대 라든지 서한 시대 뭐 이런 데 와서 기사성 같은 학자들이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그거는 짧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함축미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축미가 많다는 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자기 나름대로의 일갈이었다는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해서, 제가 2000년에 북경에 있을 때 매주말 자전거를 한 대 사가지고 서점을 둘러다니는데, 그때 모은 책만 해도 노자책만 한 1,200권 정도를 모았어요. 뭐 산더미처럼 많은 거.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또 노자책도 저 교보문고 가면 아마 그 수십 권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것은 왕필의
왕필본 노자예요. 왕필본 노자. 왕필본 노자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것을 계속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필본 노자가 지금 그 밑에 있는 백서본이나 죽간본보다 뒤에 쓰여진 거예요. 그 백서본은 1973년 호남성 장사 한나라 마왕태 무덤에서 명주에 쓰여진 노자가 발견되는데 이게 백서본, 백이라는 건 비단백자, 비단에 쓰여진 노자본입니다. 근데 이것은 통행본인 왕필본과는 달리 덕경이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텍스트도 37장까지를 도경, 38장부터 이 덕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뒤바뀌어져 있어요. 이 백서본에는요. 그리고 죽간본은 그 20년 뒤에 93년에 호북성 곽장청에서 그 대나무에 새겨져 있는 노자가 발견되어 있는데 이게 초간본, 초나라 때에 죽간에 쓰여진 본인데 이게 백서본보다 더 오래된 가장 지금 노자의 판본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 그 판본이 죽간본 노자야. 그러니까 이게 발견되니까 뭐 별로 그동안에 노자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를 하기가 어려웠던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난 거죠. 뭐 이걸 가지고 다시 노자의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다. 노자 다 지금까지 본 건 다 엉터리다. 지금 이거로 백서본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20년 동안 하다 보니 또 죽간본은 이거야말로 가장 오래된 거다 해가지고 막 논란이 벌어지고 뭐 난리 난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내가 그 처음 받으면서 지적 충격을 받았던 이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 이현주 목사님하고 같이 대담을 해서 엮은 이현주 목사님 묻고 무의당 장일순이 대답했던 구술했던 이 노자 도덕경이 93년도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93년도 죽간본이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무슨 죽간본을 못 봤기 때문에 이 책이 뭐 의미가 없느냐 하면 내가 보기에는 죽간본은 또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글자를 고증하는데 참고될 건 있지만 뭐 전체 대세는 내가 보기엔 큰 영향이 없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 중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나눠줄 이 교재는 역시 죽간본이나 백서본을 위주로 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봤던 통행본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어떤 거 보고 그게 우리나라 사상사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게 좀 늦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위주로 하고 그 대신에 거기에 좀 이상한 점들, 문제가 있는 거는 백서본, 죽간본하고 참고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또 교열을 했는데 제가 했다고 해서 이게 완벽한 게 아니고 참 살아는 판 걷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봤다. 여러 가지 책을 봐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불완전한 텍스트다. 그래서 내가 책으로 내자고 사실은 여러 가지 출판사에 제의를 받았지만 나 아직 멀었다. 내가 이게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내가 책을 내기 어렵고 그리고 못 내도 좋다. 그냥 나는 공부하는 교재로 삼았으면 좋겠고 원오브댐 지금 뭐 나와 있는 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게 막 수백 건 되는데 또 하나 아무런 뭐 별 개성이 없는 책을 내는 건 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인쇄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프린트를 해가지고 보는 이유도 불완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인쇄를 활자로 박아 놓지 않고 이렇게 보는 거는 아직 불완전하다는 걸 여러분들 보여주고 아마 이것도 이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 선생한테 보내놓고 다시 이 강의를 위해서 몇 번을 보니까 또 이건 이렇게 보는 거 이건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또 이건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내가 발견됩니다. 그건 또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뭐 틀렸다는 게 보다 항상 지금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겠습니다만은 육아와 노장을 이렇게 좀 비교하자면 육아는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고 무너진 사회 제도와 도덕 회복, 예치주의, 덕치주의, 천하를
그런 그 도덕으로 예와 그 인 이런 거로 그 새롭게 안정되게 만들었으면 하면서 구세주의의 철학을 내세운 거죠. 하나 말하자면 인, 이 뭐 이런 것으로 세상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노자는 개인의 자유성을 강조하고 정신의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추구하면서 도 자연스러움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육아에 비해서는 좀 소극적인 피세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노자 도덕경 보면 피세주의만 아닙니다. 사실은 한비자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저 모택동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모택동에는 전략 전술의 고도의 곤모술수서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예컨대 내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할 때는 물러서라. 저 상대방을 약하게 하려면 강하게 해라. 뭐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는 게 많다고. 상당히 고도의 전략 전술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흔히들 뭐 피세주의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여기 써놨습니다. 이것만으로 노자를 해석하기 너무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오늘 우리 그 색강에서 세습에서 노자 읽을 때는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각도에서 보면 좋겠는가. 뭐 생태주의자 노자, 평화주의자 노자. 오늘 어제 그저께 내가 길목 금요인문학에 쓸데없는 거로 해가지고 미얀마의 군부들의 학살에 대해서 그 칼럼을 내가 내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쓸데없는 그릇. 여기 이제 노자 얘기하면서 노자 병불상지게 군대는 쓸데없는 그릇이다. 이거 얘기하면서 미얀마의 그 민주시민의 학살을 빗대가지고 쓰는 노자 공부하면서 근데 그게 와닿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현직에 있을 때는 뭐 학교에서 학창도 교육대학 원장하고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 교육대 교사들에게 노자를 강의를 좀 몇 차례 했어요. 그때는 노자의 교육적인 해석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도 이렇게 프린트본을 만들 때 노자와 배움에 도라는 텍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교사들에게 강의를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 텍스트를 바꿔서 이렇게 세습에서 노자할게 노자 생태적인 각도에서 보면 나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보면 이 노자의 사상을 그런 각도에 본다면 인지, 생야, 유약, 기사야, 경강 사람이 살았을 때는 인지, 사람이 여기 인지할 때 진짜 주격조사입니다. 의 갈지자도 있죠. 술 먹고 갈 땐 갈지자로 걷는다 하지만 여기 할 때는 주격조사로 지자가 씁니다. 사람이 생야, 살았을 때에는 유약, 부드럽고 약하다. 그렇죠. 사람이 살을 때 피부가 말랑말랑하죠. 약하고. 참 사람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정말 한순간에도 뭐 숨 못 쉬면 죽잖아요. 기사야 경강. 그가 죽었을 때는 딱딱하고 강하다.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때만 어머니가 막 이제 술을 다 하고 돌아가실 때니까 굉장히 마르시더라고요. 모든 손이 빠지고 손을 잡으면 진짜 나뭇가지처럼 딱딱해요. 딱딱하고 차갑더라고요. 그래,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딱하고 차가운 것인가? 근데 우리 손녀들을 볼 맞으면 그냥 말랑말랑하고 따뜻하고 부드럽잖아요. 그죠? 생명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약한 것이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강하고 딱딱한 것이다. 그러면서 생명에 대한 그 노자의 생각을 이렇게 가장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자는 겸함 삶을 강조하는데 강해 소위 능히 백국 왕자 이기선하지 강과 바다가 소위 까닭 능히 백국 백골짜기의 왕이 된 능히 된 까닭은 이기선하지 그것은 아래로 내려가기를 선자는 여기 잘할 선자입니다.
아래로 내려가기를 잘하기 때문에 강과 바다가 되는 거다. 강이 되고 바다가 된 것은 쫄쫄쫄쫄 하는 그 시냇물들이 흘러가지고 강이 되고, 강이 흘러가가지고 바다에 가고, 시냇물은 흘러서 강이 되고, 강이 흘러가지고 바다에 가잖아요. 그죠? 자꾸 낮은 곳에 있으니까 그렇게 바다가 모든 강들을 수용하는 왕이 되고, 강은 모든 골짜기를 받아들이는 왕이 되고, 그런다는 거죠. 신영복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강의도 내가 보고, 뭐, 여러 가지도 보는데, 보니까 거기도 신영복 선생님 그 농담처럼 왜 바다가 왜 바다냐?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흘러들어서 받아들이는 거죠. 겸허한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까도 공자 만나서 너 너무 잘난 척 하지 마라. 그때 너무 잘난 척, 그만하게 아는 척하고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자 사상의 특징, 대립 전화의 세계관, 화해, 복지, 소위, 복해, 화지, 소복 뒤에 나옵니다만은 화여, 복이 거기에 소위 깃들어 있다. 화 속에 복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당한다고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해, 화지, 소복. 복이여, 화지, 소복. 화가 그 속에 들어있다. 여러분들 출세한 사람이 가장 위태롭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떨어지면 만신창이가 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서민으로 살면요, 별로 그렇게 뭐 실패할 일도 별로 없어. 뭐 장관 잘못하다가 수석 잘못하다가 전세 금 조금 더 올려받으면 막 쫓겨납니다. 그죠? 서울시장 후보 나왔다가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 서울시 후보 나오면 내곡당에 뭘 했느냐 해가지고 다 들통나고 망신당하고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역경에 처해 있다고 해서 그걸 슬퍼할 거 없고, 세상은 자꾸 돌고 돈다, 그냥. 돌고 화 속에 복이고 복 속에 하게 돼. 다리 차면 기울면 또 찬다는 거죠. 그런 그 대립 전화의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 추구, 위학, 일익, 위도, 일손. 학문을 하면 날로 늘어나고, 위도, 일손, 도를 하면 날로 들어진다. 여러분들 공부하면 지식 정보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라는 것은 구멍을,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그런 수수께끼를 했어요. 파면 팔수록 커지는 게 뭔가, 구멍 이런 거죠. 도는 더 늘면 더 늘수록 하면 할수록 덜어지는 거예요. 골짜기를 많이 비우면 비울수록 많은 물을 저장할 수가 있죠. 그죠? 마음에 넣으면 넣을수록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도의 경지를 노자는 골짜기, 그 다음에 통나무, 아까 말한 여성들, 어린 나이, 이런 거에 이제 비유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는 우리가 자꾸 쌓으려고 하고 적극적 구세주의, 아까 공자처럼 뭔가 자꾸 졸렌 해야 되고 머스트 이런 게 아니라 덜어내고 비워내고 낮추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현묘한 세계인데, 아까 말한 물, 아이, 여성, 통남, 골짜구, 도는 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도는 이거 같다 말해버리면 그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뒤에 도가도 비상도 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으면 비상도, 상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그걸 번역을 할 때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가도가 도를 꾸미는 거. 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도는 비상도, 상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번역할 때 같은 뜻입니다만 번역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의 기능은 끊임없이 생성 변화한다는 거예요. 고여있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변화 생성하는, 도생지 덕육지. 도는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덕육지. 요게 가축, 명사로 쓸 땐 축이라고 쓰지만 동사로 쓸 때는 흉이라고 읽는 게
좋습니다. 뭐 이것도 동사로 쓰일 때도 축자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가축할 때 명사하고 동사로 쓰일 때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흉자, 기른다 할 때, 동사로 쓰일 때는 이 축자를 흉자로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위자연. 무위자연이라는 것은 뭐 위를 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거죠. 위는 뭐 자기적인 거, 인위적인 거를 말하겠죠. 자치 티를 내지 않는 것. 뭐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다스리고 놓아두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문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노자는 좀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인위적인 거부감.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더라도 그 노자가 살던 당시를 좀 생각해 보면, 그때만 하더라도 는 뭐 정말 나라 규모도 작고 뭐 자율적으로 해도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무위자연이 아니지. 만약에 네거리에 차량이 몇이 없을 때 알아서 가시오 하면 뭐 알아서 비켜가고 가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여의도같이 네거리에 알아서 차 가시오 신호등 없이 무위자연 합시다. 인위적인 뭐 신호등 없이, 규칙 없이, 빨간 파란 신호등 없이 알아서 가시오, 이렇게 하면 사고 나죠. 그리고 이 산업사업의 그 거대 그 사회 이런데 기계적으로 노자의 말을 대입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냥 노자는 그 당시 문맥 속에서의 의미를 해석하고 오늘날에 재해석해야지, 그걸 그대로 노자 말했다고 뭐 그냥 그대로 무위자연하러 이렇게 하면 혼란만 가중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노자 자체도 어쩌면 모든 것은, 아까 말했죠, 모든 것은 불완전하고 절대화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도덕경조차도, 여러분들은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을 절대로 믿을 필요 없고요. 한번 참고로 김모란 사람이 뭐 이렇게 좀 머리가 조금 늦도록 뭘 했다는데 무슨 소리냐 한번 참고로 들어보자,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무의 이무불이. 도는 늘 무의하지만 이 무불이, 불의한 것이 없다. 안 되는 것이 없다. 도는 안 하는 것 같지만 뭐 안 하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다. 이게 참 복잡한 건지 묘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위불시, 일을 하면서 믿지 않는다, 기대지 않는다. 도성자연, 도의 성품은, 성질은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이 자연이라는 걸, 이게 노자의 무위자연 할 때 자연을 명사로 해석하는 것보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 그러하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무의당 선생님도 보면 그 자연 그대로 이렇게 표현했으면 스스로 그러한 게 자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김용옥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좀 아는 척하면서 이 노자의 자연을 명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참 무식해서 그렇다고. 내가 보기엔 좀 도올 선생님도 참 훌륭하고 요새 많이 깊어졌지만 너무 좀 잘난 척 하더라고요. 좀 겸손히, 아니 도덕경 노자가 좀 겸손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도를 겸손할 줄은 모르는 것 같아. 지가 다 아는 것 같아. JTBC 나와가지고 그냥. 이거 재밌어요. 좋아요. 참 그런 인물이 있다는 게 참 좋은데 자기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건 틀린 거야. 그런데 자연스러운 게, 스스로 그러한 게 뭐 자연이지 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 일반적으로 진짜 문법을 보면 거기 생명선자법으로 오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지무욕. 그 노자는 무지. 무지하고 무욕하고 욕심 없는 세계를 말해요. 여기 지자는 교만한 지혜, 선험적 지혜, 선입견, 그죠? 우리들이 지식이라는 게 정말 참된 지식도 있지만 쓸데없는 지식들이 많잖아요, 그죠? 선이해, 편견, 그죠? 이렇게 지식이라는 것들도 상대적이죠. 이렇게 자연과학의 진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 보편적인 타당하지만 그 인문사회학은 한국에서 진리가 미국에서 진리가 아니고 미국에서의 미국 경제를 운영하는 학설이 한국에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의식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그 지식이라는 게 상대적이죠. 특히 한 가치로 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계, 인문학, 사회학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옳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맞는 학술 이론, 뭐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유럽의 뭐 이론 또 비판적인 검토를 해서 수용될 필요가. 미국 요새 특히 우리나라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많고 대학에 많은 사람들 봤는데 별로 소용 안 되는 공부들 많이 하고 온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너무 많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는데 그냥 좀 고루고루 갔으면 좋겠어요. 미국에도 좀 가고 유럽도 가고 저 인도도 좀 가서 공부하고 저 일본도 가고 뭐 저 이 남미도 좀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고루고루 해야지 우리가 살지는 너무 미국 일변도 옛날에 뭐 친미 사대주의이고 곤란한 것 같습니다. 참 미국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런 생각. 소국 과민 이 노자가 꿈꾸고 있는 나라는 작은 나라, 과민 백성이 적은 것. 아까 했지만 노자가 살던 당시에는 이런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수도권에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이게 막 과밀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환경 위기라든지 쓰레기 문제 모든 문제가 밀집돼 가지고 진짜 반자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공원을 갖고자 이게 참 소중하죠. 이 서울 시내에 이런 정말 연초록빛의 벚나무가 이렇게 있는 걸 즐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그래서 내가 만년에 저렇게 한강에 고문이 된 걸 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전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직함이 이제 고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명함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이거 필요 없다 이거. 한강 생태공원의 고문이 최고다 이거. 우리 감사님은 그렇게 아십시오. 이게 출세한 겁니다 우리가. 감사. 근데 사실은 그게 무슨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인간답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생명을 조종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를 꾸려간다면은 너무 거대 사회, 거대 문명. 내가 제일 미국 가서 제일 경악한 것은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가는 사막 그 위에다가 인공도시를 만들어서 물을 일부러 끌어오고 비행기로 사람 실어 나르고 낮에는 더워가지고 움직이도 못하고 밤에는 아니까 좀 움직이게 되고. 근데 그 밤에 그 더운데 사람 살게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빵빵 틀고 그 에너지를 얼마나 틉니까? 그죠? 아니 이렇게 휴양지를 만들려면 산 좋고 물 좋은데 숲속에 막 가서 이렇게 하면 에너지도 덜 들고 시원하고 할 텐데 거기 가서 또 거기서 주로 이렇게 권투시합을 해요. 세계적인 모하마드 알리 같은 권투시합을 라스베가스에 하잖아. 아니 그 미친 짓 아닙니까?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와가지고 또 하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도박하고 말이죠.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악의 도시가 나는 라스베가스라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생태적이고 반노자적이고 근데 미국 별로 안 좋아요. 미국 한 번 가보고 정남이 떨어졌어요. 와, 정말 이런 천박한 나라가 있나. 돈 좀 있다고 힘 있다고 인디언들 죽여놓고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트럼프 같은 놈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되는 나라. 요새 아시아 사람들을 막 무차별 폭행하고 그죠? 인종차별하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돈 없다고 그냥 죽고, 아니, 거기 미국에서요, 보험 없이 다리 하나 부러지면 집안 망합니다. 막 수십만 달러가 나가고요. 아유, 살 데가 못 돼요. 죽어요. 병원에 못 가요, 아예. 참, 그런 거 보면, 야, 과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시 봤습니다. 미국 별거 아니구나. 한번 정말 반성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잘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노자는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사상을 합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참고되는 문헌으로는 내가 제일 먼저 드는 것이 노자의 얘기입니다. 이 노자의 얘기 이 책은요, 내가 93년도 나올 때는 세 권으로 상중하러 나오는데 2000년에 나올 때 한 권으로 또 나와 있는 다산글방에서는 한 권으로 한 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산글방이 아니고 한 권으로 세 권을 묶어서 노자 얘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나도 그 책도 사서 또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광남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종각 교수로 은퇴하신 분데 요새 칼럼 페이스북에도 많이 글 쓰시고 하는데 이분이 도덕경과 장자에 대해서 해석하는 상당히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장자에 대한 책도 보고 이것도 오광남 선생의 책도 보고 페이스북에도 또 내가 이분의 글을 유심히 보고 조영 기자님 저 보시긴 어때요? 우리 오광남 선생님 그 글 좀 보시고 인터뷰 한번 하셨나요? 어떠시? 예, 이분 글이 참 주목할 만하더라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강수라는 분이 연대 철학가에 계시던 분 노자와 장자 뭐 이런 김용욱 선생이 처음 써놓은 노자와 21세기 김학주 서울대 중문학과에 계시던 분이 쓰신 것, 성균대학에 계시던 이기동 선생님 하신 것, 그다음 서강대학에 있던 최진석 선생이 노자의 목소리를 듣는 또 최진석 선생이 북경대학에서 공부하고 와서 서강대 철학계에서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많이 읽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새 행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마치 일본의 무슨 뭐 의숙 같은 걸 정치 결사 단체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약간 요새 조금 예? 최진석. 예. 김충렬 선생님은 점잖으신 분이죠. 이게 그 김용욱 선생의 스승인데 옛날에 그 대만에서 공부하시고 노자 강의, 장자 강의 이렇게 내셨는데 그게 많이 대중적으로 많이 읽혔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2000년에 북경대학에 있을 때 북경대학 철학과 초청으로 특강하러 왔을 때 특강을 들어봤는데 숙소에서 며칠 같이 머무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사실 인품이 좀 훌륭하시고 근데 문막에 그때 계시면서 거기에서 서당을 만들어서 가르쳤는데 글도 좋고 뭐 상당 그 한시도 잘 지으시고 뭐 그러셨는데 돌아가셔서 아깝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성명의 노자 도덕경 하상공장구상 하상공이라는 분이 노자 그에 대한 해석을 한 게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풀이해서 쓴 책인데 고대의 그 노자 해석으로 아주 하상공의 해석 하상공이 여기 그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저기 노자의 내가 보면 제목이 일장체도 다른 책 보면 제목이 없는 노자들이 많아요. 근데 요 하상공의 경우는 노자의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내가 하상공의 장구에서 보서 요걸 일부러 딴 책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성명 선생은 내 지국사당 후배인데 2000년에 북경대학에 같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고대에서 박사학위하고 포스트학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나도 여기 도가철학 하는 석박사님들하고 장자 공부하는데 선배님 같이 공부할래? 그래 좋다. 나도 우원 쪽 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같이 공부하게 됐는데 이 친구는 돌아와서 안 풀려가지고 연구교수로 뭐 돌아다니다가 아직도 그래서 그 고생을 하기 때문에 책을 많이 번역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낸 이성명 후배가 낸 그 역주 노자 민음사 이게 지금 아까 했지만 초간본 73년도에 나온 백서본 93년도에 나온 초간본 전체를 교감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야심차게 노자를 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을 작년에 냈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한번 약간 철학적인 깊이 있게 한번 철학적으로 한번 보려고 할 때 이 책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이 친구는 부인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부인이 참 착해가지고 이게
자유사상과 연구가를 평생 이렇게 서포트를 하는데, 그래서 이성명 후배는 연구에 몰두해가 저서를 이렇게 번역서를 많이, 교수들은 바빠가지고 책 내기도 바쁘고 말이죠. 뭐 정치하느라고 바쁘고 뭐 이것저것 그러는데, 이게 참 야인으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저술 작업을 이렇게 중요한 저술 작업은 감옥에 가든지 귀양 가든지 이렇게 취직 못 하든지 해야 됩니다. 다산처럼 이제 18년 동안 저 귀양 가 있으니까 일표에서 농민색 하면 이런 거 되죠. 그죠? 아니, 신영복 선생도 저런 깊이 있는 글 쓰는 건 감옥으로부터 사생 내는 거 20년 동안 가서 있으니까 저렇게 깊이 있는 책을 내잖아요. 그죠? 이성민 선생처럼 이렇게 고생. 내가 아까도 우리 조영 기자님한테 김군수 소장의 그 예수평전 내가 드렸습니다. 그분도 이제 제도권의 학자가 아니니까 좀 4대 복음서 해설 내고 교황관하는 책도 내고 예수평전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밟은 저 사람이 사마천도 궁형이란 치골 당하기 때문에 내가 같이 이렇게 교수 오랫동안 해먹고요. 학장 해먹고 뭐 교수 이런 사람 틀렸어요. 뭐 학문하겠습니까? 학문하려면 진짜 밟은 젖을 해야 되는데, 응?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부모의 원수를 갚은 듯한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깊이 해야지 책이 쓸만한 책이 나오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의 죄책감? 이런 정말 고심참담하게 이렇게 애썼구나. 책이나 팔아줘야지. 막 이런 생각하시면서 내가 책이나 선전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김용옥 선생, 아까 내가 잠깐 욕을 했지만, 그래도 김용옥 선생도 참 재밌는 분이에요. 노자가 옳았다는 책을 작년에 냈는데, 이걸 내가 이강자를 위해서 책을 사가서 봤더니 좀 낫더라고요. 옛날에 99년도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진전되고 정리된. 그런데 보니까 역시 자기 조교를 시켜서 했는지 기본적인 게 틀린 게 좀 많아. 이 양반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자기가 다 못해. 밑에 있는 조수들이 좀 있어. 따라온 사람. 그 사람들 시켜가 해가지고 기본적인 게 틀린 게 좀 몇 개 있는 거고. 이 양반 너무 좀 매스컴 타더니 진짜. 좀 그렇구나. 이게 좀. 하여튼 재밌는 분이긴 한데. 신뢰성 이런 면에서는 이성명처럼 이 양반처럼 이렇게 오소독스하게 공부한 분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다 장점이 있는 것 같아. 다 장점. 나라고 털면 뭔지 안 하겠습니까? 절대로 내보고 우리 딸내미한테 장관하지 말라고 그래서 털리면 큰 거 다 나온다 지금. 절대로 청문회 가는 일이 없도록 해서 내가 갈 일도 없지만 털어보세요. 아이고, 내가 지금 김용욱 선생도 워낙 유명하고, 이게 매스컴이 말이야. 사람 버리게 만드는 거야. 매스컴이. 이게 사람이. 이게 정말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적당히 안 두거든요. 유명해지면 이게 유명한 게 참. 그래서 노자의 이런 말이 있어요. 총용약경. 사람들로부터 총애를 받든지 욕을 받든지 놀란 듯이 해라. 깜짝 놀래라. 이게 정신, 이게 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한번 타기 시작하면요. 미치게 만들어, 사람. 돈이나 명예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옛날에 임실의 취지했던 신부, 임실 치즈 만드는 신부님 계시죠? 신부님 계셨죠? 네, 그분이 옛날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왜 이렇게 임실 치즈 만들면서 인터뷰 안 했냐니까 사람이 유명해지면 다 망가지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나는 좀 조심했다. 돼지는 살찌는 걸 무서워하고 사람은 이름 나는 걸 무서워하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진짜 거의 100%까지는 안 돼도 한 90%는 너무 유명해지면 자꾸 이렇게 좀 망가지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신부님 말씀 듣고 난 유명해지지 않기로 내가 마음 먹고, 그러니까 마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아주 편한 거. 사실 너무 유명한 것도 참 위태로운 겁니다. 사실 되게 원래로 흔들잖아요. 자꾸 김용옥도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 내한테 욕 먹겠습니까? 자꾸 자걸 내가 JTBC에서 나오고 많은 척하고, 가끔 가다가 시사에 대해서 한마디씩 막 자꾸 이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제 구설수에 오르고,
찬반 논자가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중국 서예는 뭐 노자 도덕경 하상공 장구라든지 왕필이라든지 진공 선생, 이 진공 선생 책이 내가 북경대학에 가기 전 1년 전에 나와 이 책입니다. 노자 주석급 편견. 이게 상당히 이 책이 보기 쉽게 돼 있어요. 이거는 노자 책을 현대 백화로 친절하게 풀어놓고 주석을 남겨놓은 책이라 내가 이 책 가지고도 강의를 한번 우리 본대학원, 인하대학교 석박사과정 본대학원, 교육대학원이 아니라 본대학원의 그 학생 중에 중국 유학생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중국 유학생 보고 백화문을 중국어로 읽으라고 하고 나는 번역하고 원전 읽고 이렇게 한번 했는데 이 책이 이 책이 나오고 난 뒤에 개정판이 2009년에 또 나왔어요. 10년 뒤에 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이게 중화서국이라는 데는 그 중국의 책들 다 백화문으로 내지만 고문으로 낼 수 있도록 허가된 유일한 출판사가 중화서국입니다. 중국의 고대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요 출판사만은 옛날에 고문으로 그대로 책을 낼 수 있게 허가를 한 유일한 출판사고 여기에서 책을 냈다면 다 신뢰할 만한 텍스트예요. 그 신공 선생 대만에서 활동하는 학자인데 나중에 중국에 가서도 활동하고 책계에 반영됐습니다. 이 책이 그래도 보기 좋고 조금 여러분들 중국어 공부 조금 하시면 이분의 그 중국어로 된 백화로 된 해석이 여기 있는데 이게 참 좋습니다. 내가 여기 해석해 놓은 거는 이분의 해석을 굉장히 많이 참고했습니다. 이분의 그 원문 해석, 원문 주석 교감도 좀 참고했고, 네, 해석도 이분의 그 백화문 번역을 많이 좀 참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한 11시 25분이네요.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왔으니까 저 1장 맛은 좀 봐야 되겠죠. 한 5분 정도 물 좀 마시고 쉰 뒤에 1장, 2장 정도를 뭐 한번 좀까지만 봅시다. 2장만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50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 기자 오늘 취재하러 가셔야 된다는데 그때 가면 괜찮을까요? 네네. 네. 조금 쉽시다. 차도 한잔 하시고. 네. 방금 제일 나중에 설명하신 책이 그 누구 저자라고요? 요거 진공. 요거 저 조은 기자님 이거 드릴게요. 내 책에 집에 몇 권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드릴게요. 네, 요거 한번 요거 뒤에 백화문 보기 좋게. 요거 몇 권이 있었어. 네. 아니요. 중국어를 못 해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아니 근데 백화는 그냥 읽으면 이렇게 읽어져요. 그죠? 한번 보세요. 한 번만 좀 그냥 백화문은 정말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원문 보면 백화문 쭉 보면 무슨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조금만 보면 그냥 읽을 수 있어요. 저 여기 좀 하십시오. 저 과일. 우리 무의당 선생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무의당 강일신 선생님 별명. 뭐예요? 원주의 마오. 맞아. 그런 말 나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측면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유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나는 뭐 지금 안 그래도 개인적으로 한번 연락 아유 저도 개인적으로 꼭 뵈고 싶었는데.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뭐 조금만 하겠습니다. 1장하고 2장만 한번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은 노자의 전체적인 그런 그 뭐 원론 정도를 얘기하고 그 3장부터는 구체적으로 뭐 정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등등 덕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런 게 강론으로 이렇게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이 내 글은 왕필의 통행본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았던 통행본을 기본으로 아까 축간본 이렇게 93년도에 나온 거, 73년도에 나온 백서본 이걸 참고를 했고 마지막 정리는 아까 진공 선생이 중국에서 나오는 그 책을 참고를 했습니다. 뭐 도금과 번역은 여러 가지 참고해서 내가 하되 역시 음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도올 선생의 책도 보고 뭐 다 이성명 그 후배의 책도 보고 다 했지만 또 달라서 뭐 그래도 내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도금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면 그것도 소개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문은 보통 노자에 보면은 이 제목이 안 달려 있습니다. 1장 뭐 2장 이렇게만 돼 있지 1장 채도 이거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그래도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절대적이는 않지만 요게 그 각 장에 뭐를 말했는가를 하상공이 이렇게 파악을 한 그 주제를 이렇게 참고하는 면에서 내가 도us습니다. 하상공은 동한시대, 서한시대가 항구도 유방이 건설한 서한에 건설한 것이 서한이고 유수가 건설한 그 낙양에 건설한 것이 서한이죠. 그러니까 한 AD 25년, 뭐 220년 그 사이 AD 시대에 요거 만들어졌다라는 걸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무 고상무욕이간기묘 상유욕이간기요 사양자동 추리 이명동 위지현 현지 우현 중묘지문 이제 이런 식으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을 넣어서 읽어야지 물리를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옛날 내가 서당에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그 본문은 내가 읽고 우리가 같이 읽는다는 의미에서 해석은 우리 백은희 선생이 밑에 있는 그 해석을 좀 천천히 한번 이렇게 지금 좀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마이크를 좀 내리면 하면 그 소리가 좀 잘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쁜 얼굴도 좀 볼 수 있게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 도라고 하는 거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죠. 번역. 도라고 말하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불리는 이름은 참된 이름이 아니다. 이름이 없는 것을 하늘과 땅의 시원이라고 하고 이름이 있는 것을 만물의 어미라 한다. 늘 욕심이 없으면 세계의 오묘함을 보고 늘 욕심이 있으면 환상계를 본다. 이 둘은 같은 것이지만 겉으로 나타나면 이름을 달리하는데 같은 그것을 현묘하다고 한다. 현묘하고도 현묘하구나. 온갖 변화를 일으키는 문이로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이게 원래 노자입니다. 아까 노자가 유룡이라고 했잖아요. 약 아리까리하고 황홀하고 어슴푸레하고 한번 그래도 문법을 생각하면서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다시 풀이해 볼까요? 도가도 비상도 도를 가도 도라고 할 수 있으면 비상도 상도가 아니다. 상도는 일정한 도, 고정되어 있는 도, 확정된 도. 그러니까 도가도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가도를 먼저 해서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가도를 도를 꾸미는 걸 봐서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비상도, 상도가 참된 도가 아니고 상은 변하지 않고 참된 것, 일정한 것 뜻이니까요. 재행무상할 때 모든 것은 상한 것이 아니다, 일정한 것이 아니다, 변화생성한다 할 때 불교에서 말할 때 그 상과 통합니다. 명가명 비상명 이름을 이름 붙일 수 있으면 비상명 참된 이름이 아니다. 이름을 붙인 이름은 비상명 참된 이름이 아니다.
어떤 개념을 붙이게 되면 그 실제하고 개념 사이에 약간의 괴리가 있고 틈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애매한 걸 어떤 명사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명사 이외에 벗어나는 그 범주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게, 이게 말이라는 게 정말 상대적인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참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은 공평한 정의를 실현하는 분이시다. 정의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떨 평화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평화라고 얘기하더라도, 정의라고 하더라도, 사랑이라도 이게 부분적이지 전체적인 걸 포괄하지를 못한, 어떤 문맥에서는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병이라고도 평화로 해석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말이 다 에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에는. 예컨대 1980년에 그 광주 민중들의 그 항쟁을, 요새는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민중항쟁이었지만 전단 세력들은 그때 그 광주 폭동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일제시대 때 있던 광주 학생들의 그 일본 학생들과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통학하다가 거기에서 일본 남학생이 한국 여학생을 희롱하고 이렇게 하는 거 못 견뎌가지고 광주 일고 남학생이 항의하고 하다가 일어난 일을 광주 학생 사건이라고 처음에 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게 사건이 아니라 광주 학생 운동이다. 광주 학생들이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운동이냐 사건이냐. 일본의 그 형사들이 볼 때는 사건이지만 우리 민족사회 레벨을 볼 때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 하나 자체에 다 이렇게 선입관, 가치관이 포함됩니다. 폭동이냐, 민주화 운동이냐, 그죠? 근데 우리가 정부에서 물가를 올릴 때 우리들에게 물가를 올릴 발표를 하려고 하면 국민들의 저항이 심하니까 물가 인상이라고 하지 않고 물가 현실화 이렇게 하면 아주 예쁘게 물가 5% 현실화했다. 이게 올릴 걸 올렸다 이거지 지금. 이게 인상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겁먹잖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다 이데올로기로 오염돼 있고 기존에 쓰고 있는 말들. 내가 어제 칼럼에 쓸데없는 그릇을 하는데 거기에 내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미얀마 군부가 미얀다에 민주화를 하는 시민과 학생, 아녀자들에게 무차별 벗겼다. 그래서 내가 글을 쓰고 난 뒤에 그걸 내가 그대로 발표하는 게 안 사람한테 보여줍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걸 딱 지적하는, 아녀자라는 표현을 이거 쓰는 게 아니다. 아녀자는 나는 그래서 아이와 여자, 요새 여성도 학살했고 또 아이들도 막 죽이고 이랬어. 그래서 합해서 나 아녀자로 썼더니 이거는 아녀자란 말은 여성을 약간 비하하는 말로도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 여성과 어린아이 이렇게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안 사람이지. 사람이 여성민회에서 활동을 했어요. 초창기부터 한 20년, 막 20, 30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상담소에 상담을 또 하면서, 그래서 내가 글 쓰는 것들을 보면 나도 알게 모르게 그런 이제 옛날의 의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아녀자라고 쓰느냐 여성과 어린이라고 쓰느냐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죠? 여성들 약간 비하하는 뭐 아이 같은 수준의 여성 이런 표현으로 오해 비칭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다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 최 신부님 옛날에 70년대에 우리 학생운동이나 보던 책 중에 파울로 프레리의 페다고지 오브 더 오프레스드라는 책이 있었죠. 억압받은 자를 위한 교육, 그죠? 그 책이 그 굉장히 그 필독서였습니다. 그런데 Cultural for 그 Action for Freedom, 자유를 위한 문화적 투쟁이라는 책을 이제 파울로 프레리가 브라질의 해방 신학과 교육자들이 그걸 썼습니다. 그때 그분이 한 개념 중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네이밍, 이름을 다시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개념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아, 그거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너무나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민사관으로부터 굉장히 동학난이지, 그걸 동학난으로 불렀습니다. 동학민중혁명, 동학농민혁명,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동학난이라고 불렀잖아요. 아까 이제 광주 사건, 학생 사건, 이렇게 전부 다 오염이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개념을 바로 잡아 여성들에 대한 것도 아녀자라는 말이라는 것은 여성을 비칭하는 그런 남성 우위의 문화 속에서 나온 말들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도 그런 표현을 쓰면 이제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개념, 새로운 그 개념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출발이다. 아, 근데 굉장히 그때 쇼크 받았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인식을 개념으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요거 명감에,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뭐 기초적 이해도 했습니다만은 기존의 그 권위 때 묻어 있는 가치 틀 이걸 전복시키는 생각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무명천지시지, 이름 없는 것, 이름 없는 것은 천지의 시작이고, 무명, 유명, 이름을 붙여야지만이 만물 지고 만물이 태어나고 만물 인식하게 되죠. 만물의 어미다. 처음에는 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이름이 없는지만 이름을 붙임으로써 새로 존재합니다.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 다 아시죠? 내가 너에게 꽃이라고 했을 때 비로소 꽃이 되는 거죠. 그죠? 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데 꽃이라고 했을 때 새로 만물이 인식되는 거죠. 고상무욕, 그런 까닭으로 무욕, 마음의 욕심을 비우게 되면 이간기묘, 이 세상의 오묘한 세계를 보고, 어떤 선입견에 욕심이 있으면 그게 흐려가지고 오묘한 걸 못 본다는 거죠. 여기 오묘할 때 이런 건 아마 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상유욕,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눈에 가리게 되면 이간기요, 요는 변방, 도울 김용옥 선생님 가생이라고 했다. 가생이. 저기 중심부, 핵심을 보지 않고 저 찌꺼기, 가생이, 변방, 이걸 본다는 거예요. 차양자동, 이 두 가지는 무명이라든지 유명, 그죠? 무욕이라든지 무욕, 이런 거죠. 이 두 가지, 무명과 유명, 무욕과 유욕, 뭐 이런 것들이죠. 유무, 이런 것들은 원래 같은 것이지만, 그게 나와서 이 명, 이름을 붙임으로써 달라지게 된다. 처음에는 없다가 그 이름 붙이게 되면 사랑이라면 사랑이 되고, 하나님을 자유라고 하면 자유가 되고, 평화라고 하면 평화가 되고, 이렇게. 동위지현, 같은 그것을 일려서 현묘하다고 한다. 현지우현, 현묘하고도 또 현묘한데, 이러한 그 현묘한 도가 중묘지군, 많은 변화, 많은 여러 가지 변화를 이렇게 미묘한 변화를 일으키는 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상당히 좀 처음부터 이것은 뭐 육아사상하고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육아에서는 인이예지, 인간은 선험적으로 어질다. 맹자에서 보듯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물에 빠지는 걸 보면은 그걸 보고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측은한 지심이 우리에게 있다. 측은지심 인지도야, 수호지심 이지도야, 사양지심 예지도야, 시비지심 지지도, 인리예지 같은 것이 선언지 앞으로 오래하게 우리들에게 있다. 이것을 잘 발현하도록 확충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노자는 그게 아니라 이게 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욕심을 좀 비우면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그것을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기존의 관념, 아까 전복이라고 대립 전화의 세계관이라고 얘기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만 좀 더 볼까요? 2장 양신 대립전화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미와 추, 선과 악, 유무, 난이, 장단 이게 상대적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서 천하, 계지, 미지, 이미, 사악이 계지, 선지, 위선, 사불선이 유무, 상생, 난이, 상성, 장단, 상현 고화, 상연, 음성, 상하, 전후, 상수, 항야 성이, 시, 성인, 초, 무이지사, 행, 불언지교 만물, 자기, 불사, 생이, 불유, 위, 불시 공성이, 불고, 부유, 불고, 시, 불고 우리 장영탁 박사님 한번 이때 해석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운 것을 알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추악하다는 생각 때문이고 모두 선한 것을 알아 선하다고 하는 것은 불선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유와 무는 서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루어주며 길고 짧음은 서로 형성시켜주며 높음과 낮음은 서로 채워주며 뜸과 성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는 서로 따르는 것이니 이것이 세상의 항상 그러한 모습이다. 이런 까닭에 성인은 무의의 자세로 일을 하며 말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을 잘 자라게 하되 그것을 자신이 시작했다고 하지 않고 잘 살게 해주고도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하지 않으며 일을 하되 그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며 공을 이루고도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 오로지 그 공을 자처하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 네. 다시 한번 본문을 천천히 한번 볼까요? 천하, 계, 지, 미지위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지, 미지위 미가 아름다움이 미가 되는 것을 아는 까닭은 사악이 악은 요건 추악하다. 이걸 옳다고도 보는 해석하는 데도 있지만 이게 악자가 추악하다는 뜻이니까 여기 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악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추가 있다는 거죠. 뭐 자기 혼자 있으면 일단 다 미인이에요. 비교하니까 뭐 추하다니 뭐 이렇게 생긴 거죠. 나도 혼자 있으면요 키가 큰지 작은지 모른다고요. 키 큰 사람하고 자꾸 옆에 있으면 내가 작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게 비교하니까 그렇죠. 인간의 비교는 다 비교하는 데서 그냥 스스로 뭐 그러하다. 아까 자연이죠. 스스로 그러하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왜 자꾸 비교하냐고요. 저 탤런트하고 자꾸 왜 비교하냐고요. 자기가 다 스스로 이쁘고 각존인데 그죠? 다 각존이잖아요, 천하가. 계지, 선지, 위선, 사불선이 모두 선지, 위선, 선이 선한 것을라고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건 사불선이 불선하다는 그 관념 때문에 불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선과 불선. 이게 이제 대조됐기 때문에 불선 때문에 선의 관념이고 선과 불선이 이렇게 대조돼요. 유무상생. 그러므로 유무상생. 있고 없음이 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있음이 없음을, 없음이 있음을. 있다는 말이 없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죠. 다들. 난이 상성. 어렵고 쉬운 것이 서로를 이루어지고. 그죠? 쉽다라는 것은 이건 딴 거보다 쉽다 이 말이죠. 어렵다는 것은 쉬운 것보다 어렵다 이런 뜻이죠. 장단상형. 길고 짧은 것은 서로 이루어지고 또 고하상형. 높고 낮은 것도 서로 이루어져. 높은 사람, 나쁜 사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없고 자기 혼자 있으면 높고 낮은 게 없잖아요. 그죠? 음성상화. 여기 음성상화에 대한 주석을 보니까 음은 내는 소리, 성은 들리는 소리. 여기 성자가 귀가 있는 걸 봐서 들리는 소리. 내는 소리와 들리는 소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전후 상수. 앞과 뒤가 서로 따르는 것이 항상 그러한 모습이다. 서로 어울려서 서로 비교해서 대조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시 이런 까닭으로 성인 처무이지사. 성인은 처무이지사. 무이지사에 처해서 무이지사는 무심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죠. 무심함. 이제 어떤 철학사를 보니까 이것을 수동적 적극성이라고 표현해서 아주 말이 좀 어려운데
뭐 안 하는 듯 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무의자연이라고 하지만, 저절로라고 하지만, 저절로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축구선 손흥민 선수 있는데, 내일 밤에 손흥민 선수 10시 5분에 뉴카슬하고 게임하는데, 이제 다시 등장할 거라고 하네요. 나도 내일 볼 겁니다. 근데 손흥민이 아주 정말 자로 잰 듯이 그냥 골문에 슛을 하는 것은 저절로 된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춘천의 축구협회에 계셨는데 왼발 오른발 전부 완벽할 때까지 경기를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경기 철저한 훈련. 그래서 기초가 완벽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이제 1급의 선수라는 거지. 저절로라는 게 그냥 저절로 되죠. 사실 많은 비상한 노력을 하고 난 뒤에 저절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노자를 이해할 때 가만히 있는 거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착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유위를 통한 무위, 고도의 무위죠. 그러니까 처무의지사, 무심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행불언지고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하고. 말 없는 가르침을 하는데 평소에 자기 행동을 하고 뭐 가르치고 이제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면은 말 없이도 이렇게 서로 눈빛을 봐서 통하고 이렇게 부처님이 여러 자기 문화생들을 놓고 이렇게 이게 연마시중 미소를 탁 지으면은, 응? 저렇게 제자들도 빙그레 웃고, 꽃을 하나 들고 있으면 뭐, 강의를 안 해도 통하고 뭐, 이렇게 되려면 그게 내공이 있어야지 다들 되는 거지.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교육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까지 스파르타식 교육이 필요하고, 조금 더 가서는 난 대학 시절 같은 데 가서는요,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서로 다 커서 이 얘기를 들어보고 미리 책 읽어와서 서로 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전부 다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수, 뭘 자꾸 교수가 얘기했던 얘기 또 하고 한 학기 했으면 됐지, 또 그 다음 학기 하고, 미처 한 학기 하면 다 떨어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또 괴로워 죽겠어요. 또 2학년 때 해야 되고 3학년 대학원 때 해야 되고. 내가 진짜 이거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똑같은 얘기 가지고 이 강사료 받아 먹고 뭐 이게 똑같은 과목을 여러 가지를 해야 하고 이렇게 진짜 돈을 벌어 먹고 욕을 받았으니까 나 천당 가기는 틀린 것 같아요. 어? 조금 하고 치워야 돼요. 조금만 가르쳐 할 만큼만 하고 알아서 학생들이 그걸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그대로 도와주고 기회를 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뭐 이렇게 억지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불언지교. 그런데 노자는 말 없는 가르침을,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들의 자율성, 창의성을 존중해 주는 거죠. 자연의 섭리를 또 배우라는 거죠. 만물자기 불사, 만물을 자라게 하면서도 불사, 그것을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의 해석이고요. 요걸 사를 물리치다. 만물을 자라게 하되 만물을 가려 선택을 해서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받아들여서 물리치지 않고 자라게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는 왜 첫 번째 해석을 했냐면 뒤에 말들하고 문맥을 보다 보니까 만물을 태어나게 하면서도 그걸 잘했다고 말로 자랑하지 않냐고, 태어나게 하면서 자기 소유로 하지 않고 위불시 일을 하고도 그걸 기대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 뒤에 문장을 좀 의식하다 보니까 만물을 자라게 하면서도 그것을 잘했다고 말로 티를 내지 않고 이렇게 해석했는데, 조금 더 깊게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노자는 만물을 길러내되 다른 만물을 가리지 않는다. 선택하지 않는다. 그냥 다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요새 와서 좀 그런 생각으로 조금 더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좀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옛날에 요새 요건 한 1, 20년 전에 해놓은 건데 아니요, 그대로 뭐
귀찮아서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만 조금 더 요 강의를 하고 난 뒤에 좀 더 생각하면 요걸 또 표현을 좀 바꾸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물을 자라게 하면서 그것을 말로 자랑하지 않고 혹은 만물을 자라게 하면서도 만물들을 가려내어서 물리치지 않고 태어나게 하면서도 소유하지도 않고 위입을시 일을 하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성이 불고 이름을 이루고서도 불고 거기에 머물지 아니한다. 공을 이루면 그거 공치사하고 싶죠. 내가 박사학위 했는데 내가 무슨 책을 냈는데 뭐 이렇게 업적에 대한 집착이 생기죠. 그 스테이터스코 현상 고착을 하고 싶지만 노자는 철저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공을 이루고 거기 머물자 떠나라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그렇죠. 집착 버리고 다 떠나라 버리고 떠나고 버리고 떠나고. 옛날 법정 스님이 불교 송강사에 있다가 저 자꾸 집착이 생기고 신도들 생각 찾아오고 하니까 저 강원도로 가버렸잖아요. 그죠? 자꾸 버리고 떠나요. 버리고. 부유불고 시불고 그리고 오로지 불고 자처하지 않기 때문에 거처하지 않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시이불고 버림받지 않는다. 불고 이렇게 버림받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자유로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부유불고 공을 세우고 거기 거처하면 때가 묻잖아요. 자꾸 응? 자꾸 내가 뭐 교수인데 옛날에 내 장관인데 뭐 책을 뭐 수십 권 냈는데 이렇게 자꾸 우려먹으면 때가 묻죠. 그런데 거기 거처하지 않기 때문에 응? 불고 이게 남에게 버림받지 않고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자유로워지고 자취가 없는 거죠. 그런 이 노자의 이런 거 보면 참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번에 어제 오늘 서울시장 선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 정권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기대해서 촛불 정권 기대했는데 이 양반들이 정권 잡고 있더니 좀 정신 좀 차리고 양극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좀 나서고 부동산 같은 거 얼마나 그 서민들의 생활하는 거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정신 좀 차리고 교육 계획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냥 좀 안주해가지고 그냥 서투르게 그냥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심이 많이 좀 떨어졌잖아요. 나도 민주당 지지자고 진보 정권을 하지만 좀 해야 될 계획을 하지 않고 자꾸 이제 머문 거예요. 즐긴 거예요 그동안에 정권이라고. 우리가 할 만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안줘. 난 전세 작업을 10몇 프로밖에 12%밖에 안 올리는데 나는 그 9%밖에 안 올리는데 조용히는 24% 올렸잖아. 나는 9%밖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설득되겠습니까? 진짜 진보적이고 양심적이고 국민들 지지받으면 정말 선수업 해야죠. 읍참마속할 정도로 자기가 정말 아끼고 있는 찬물을 못 뺄 정도로 그 정도의 비상한 국민들이 저렇게 지금 피눈물 흘리는데 안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공성이 불고의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런 정도로 할까요? 하고 제가 다음 주에는 좀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거, 나 공성이 불고하라고 그랬으니까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오늘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